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공식도 없이 계산기 한 번 안 두드리고 MIT의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수학 문제를 그림으로 풀었고 미국 최고의 수학자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교육계가 한국계 이민자 가정의 소녀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아리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사람들이 블랙벨트라고 부르는 낙후된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교실 뒤편에서 항상 색연필로 낙서한다며 놀림받던 제가 MIT 전액장학생으로 선정될 줄은요. 오늘 MIT 응용인지과학연구소 소장은 저를 21세기 교육혁명의 시작이라 평가했습니다. 수학이 예술이 되는 순간 한국의 이름이 전 세계 교실에 새겨졌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제 곁에서 묵묵히 저를 지원해주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믿기지 않는 순간들이 많았죠. 어릴 때부터 숫자와 도형은 저에게 색깔과 리듬으로 다가왔어요. 9는 진한 파란색, 7은 빨간색, 소수는 노란빛을 내며 제 머릿속에서 춤을 추었죠. 다른 아이들이 암기와 공식에 의존할 때 저는 색연필을 꺼내 수학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수아, 또 낙서하고 있니? 선생님들은 한숨을 쉬곤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미적분은 파란색 물결이 초록색 산과 만나는 지점을 찾는 일이었을 뿐입니다. 방정식은 색채가 어우러진 풍경화였고 기하학은 움직이는 도형들의 춤사위였죠.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저 숫자와 기호의 나열이었던 것이 제게는 살아 숨쉬는 색깔의 세계였어요. 중학교 시절 타일러 선생님은 제가 계산기 없이 문제를 풀 때마다 비웃듯 쳐다봤어요. 수아, 풀이 과정을 써야지. 왜 그림만 그리는 거니? 이건 미술 시간이 아니라 수학 시간이야.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교실 뒤에서는 저 아시안 애는 왜 항상 이상한 짓만 해? 라는 속삭임이 들렸죠. 밤마다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왜 아무도 내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베개를 꼭 끌어안고 흐느끼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공식대로 풀어보려고 애썼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숫자들이 색깔로 변했고 그 색깔들이 제게 답을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하던 저에게 빛이 된 건 외할아버지의 유산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40년간 수학 교사셨고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손수 쓰신 한글 수학 노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그 노트를 통해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매일 밤 그 노트를 통해 저에게 한국어와 수학을 동시에 가르쳐 주셨죠. 수아야, 이것은 원이라고 해. 완벽한 모양이지. 한국어로는 완전함을 의미한단다. 내 할아버지는 항상 수학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언어라고 하셨어. 그 노트에는 단순한 수식이 아닌 할아버지만의 독특한 수학 교육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수학 개념을 색과 도형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삐뚤빼뚤한 한글로 적힌 메모들 사이에는 아름다운 도형들과 색으로 구분된 방정식들이 가득했어요. 밤마다 저는 이 노트를 읽으며 한국어 단어들과 수학 원리를 함께 배웠습니다. 숫자와 한글이 머릿속에서 어우러지며 저만의 이해 방식이 만들어졌어요. 한국어로 3은 3이면서 동시에 제게는 노란색 삼각형이었고 4는 4이면서 초록색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이렇게 숫자, 색깔, 그리고 한국어가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었어요. 우리 가족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인정받던 전기 기술자셨지만 미국에서는 자격증을 인정받지 못해 밤낮 없이 음식 배달을 하셨어요. 어떤 날은 하루에 16시간을 운전하시다가 현관문 앞에서 그대로 쓰러져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뛰어난 기술자셨던 분이 단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본인의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불공평하게 느껴졌죠.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12시간 간병 근무를 하고도 밤에는 김밥과 잡채를 만들어 한인 마켓에 납품하셨어요. 손에 밴 김냄새와 당신 배는 고프지 않냐며 항상 저를 먼저 챙기시던 어머니의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수아야, 내가 공부만 잘하면 돼. 우리 걱정은 하지 마.
언젠가는 내가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 거야. 더구나 여동생 하나는 심한 천식을 앓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잦았어요. 천식 발작이 일어나 동생이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파랗게 변할 때면 저는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의료보험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병원비는 우리 가족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들었죠. 때로는 식료품을 살 돈도 부족해 라면으로 며칠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다 너희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야. 너희만 잘 되면 우리는 그걸로 충분해. 저는 자연스럽게 집안의 큰딸로서 책임감을 느꼈어요.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부모님의 헌신에 보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모든 과목에서 얼을 받기 위해 노력했어요. 특히 수학에서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수학 시험에서 타일러 선생님에게 틀린 방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 내가 문제를 푸는 방식은 옳지 않아. 공식을 써야 해. 이건 예술이 아니라 수학이야.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울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던 과목에서조차 다르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달랐어요. 수아야, 내가 다르다는 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특별하다는 거야.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한국에는 색다르다는 말이 있단다. 다르게 보는 눈이 세상을 바꾸는 법이지. 어머니의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한국적인 사고방식과 미국적인 환경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던 제게 어머니의 지혜는 새로운 관점을 선사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할아버지도 학교에서 늘 특이한 방식으로 가르치셔서 오해를 많이 받으셨어. 하지만 결국엔 그분의 방식이 많은 학생들을 도왔단다. 내가 가진 그 특별한 재능,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야.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제 방식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밤마다 할아버지의 노트를 더 깊이 연구하며 색과 형태를 통한 수학적 이해를 발전시켰어요. 타일러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억지로 공식을 쓰는 척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색깔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험지 여백에 몰래 작은 색점들을 찍어 문제를 이해하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이중생활을 하며 수학에 대한 저만의 깊은 이해를 키워나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운명의 날이 왔어요. 전국 고등학생 수학대회 예선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참가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지만 정 선생님만은 저를 믿어주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셔야 했던 부모님 대신 정 선생님이 저를 대회장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수아, 너의 재능을 믿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가진 그 특별한 시각이 오히려 너의 무기가 될 수 있어. 대회장에 들어서자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주변은 온통 명문 사립학교 학생들이었죠. 푸른 제복을 입은 그들 사이에서 제 낡은 가방과 헌 옷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계산기와 연습장을 꺼내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색연필을 정돈했어요.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시험이 시작되고 복잡한 확률 문제가 제 앞에 놓였을 때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공식 하나 쓰지 않고 색연필로 문제를 시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은 가능성의 영역, 파란색은 제한 조건, 노란색 점들은 해결책의 분포를 나타냈어요. 무의식적으로 할아버지의 방식을 따라 제 손은 종이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국어로 숫자를 세며 패턴을 찾았어요. 하나, 둘, 셋. 제 눈앞에서 문제는 살아 움직이는 그림이 되었고 답은 마치 음악의 클라이맥스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제 시험지를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 방식이 비록 특이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제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만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타일러 선생님이 즉시 학교로 돌아와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건 수학적 풀이가 아닙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면
우리 학교의 명예가 실추될 것입니다. 교장실에 불려갔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 시험지 사진과 함께 색연필 장난질이라는 비난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괴로운 건 인종차별적인 댓글들이었어요. 역시 아시안들은 이상해. 한국에서 가져온 이상한 방식인가 보네. 이런 게 진짜 수학이라고 생각하나 봐. 이런 말들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제 정체성과 수학적 접근법이 모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학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심지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조차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게시판에는 제 이름과 함께 부정행위자라는 글이 붙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왜 내가 틀렸다고 느껴야 하지? 내가 정말 잘못된 걸까? 의문이 제 머릿속을 채웠죠. 그때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교장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정 교수님이었습니다. 한국계 수학교육 박사셨죠. 이 학생의 풀이법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 인지, 기반 수학 시각화 접근법과 유사합니다. 색과 형태를 통한 이해는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수학적 사고입니다. 정 교수님은 제 시험지를 들고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학생은 문제를 풀 때 운해와 좌뇌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색과 도형을 통해 직관적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논리적 검증을 통해 답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이는 최근 인지과학에서 주목하는 통합적 사고방식입니다. 교수님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저는 힘을 얻었어요. 드디어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색깔로 수학을 푼다는 건 유치한 수준입니다. 우리 학교의 수치죠. 공교육의 수치를 세계에 노출시킬 순 없습니다. 정 교수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유치한 방식이 한국 교육의 50년을 담은 방식입니다. 수아가 사용한 도형 인식 방법은 과거 한국의 국정교과서 철학과 일맥상통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직관적 이해와 논리적 사고를 결합한 수학 교육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지속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죠. 제가 확인한 결과 그녀의 외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이 교육법을 연구하던 교사였습니다. 교수님은 제 할아버지의 노트 사본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그 노트를 보는 순간 이사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한국 교육의 유산과 이민자의 창조성이 융합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식으로 풀어낸 답이 정확하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단일한 사고방식만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교육일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노트.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부끄러워하던 제 다름이 실은 자랑스러운 유산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는 한국의 교육 정신과 미국의 창의성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이번엔 자부심의 눈물이었어요. 정 교수님의 강력한 변호 덕분에 저는 대회에 계속 참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수님은 저를 미국 수학교육개혁 컨퍼런스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수아, 내 방식이 얼마나 특별한지 세상에 보여줄 기회야. 너의 접근법은 수학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어. 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 미국 교실에서 말이야. 대회 결승전에서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제 방식을 활용했어요. 이번에는 색과 형태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개념을 정의하며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원은 완전함, 삼각형은 안정, 나선은 성장.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개념들이 제 손끝에서 살아났어요. 수학은 더 이상 차갑고 딱딱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 색깔과 형태로 표현되는 우주의 언어였어요. 경쟁이 치열했지만 저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였죠.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은 제게 트로피를 건네며 특별상도 함께 수여했어요. 독창적 수학 접근 법상이었죠. 이 학생은 우리에게 수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습니다. 때로는 다름이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수학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시상식장에서 나오면서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객석 맨 뒤에 서 계셨거든요. 어머니는 간병인 유니폼을 그대로 입은 채, 아버지는 배달 가방을 내려놓은 채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달려가 안기자 아버지는 저를 높이 들어올리셨어요. 수아야, 아빠가 늘 믿었다. 내가 특별하다는 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너는 우리의 자랑이야. 한국의 정신을 이어받은 딸. 컨퍼런스 날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수백 명의 교육자들 앞에서 저는 한국의 도형 수학 교육과 색상, 인지 훈련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제 기법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도 자리에 계셨고 동생 하나도 응원을 위해 왔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학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제게 미적분은 파란색 물결이고 대수학은 붉은 육각형의 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적 이해가 논리적 사고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직관적인 이해를 돕죠. 한국의 교육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통합적 사고를 강조해 왔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노트에는 수학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발표 중간에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상영되었어요. 브롱크스의 저소득층 학생들과 함께한 시범 수업 장면이었습니다. 수학을 싫어하던 아이들이 색연필을 들고 문제를 풀며 웃는 모습, 처음으로 수학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라틴계와 아프리카계 학생들이 한국어 숫자를 배우며 수학 개념을 이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3, 4, 5 라고 발음하며 숫자의 패턴을 찾아가는 모습에 청중들은 감탄했어요. 이 방식은 특히 시각적 학습자, 창의적 사고를 가진 학생들, 그리고 언어 장벽이 있는 이민자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수학은 보편적 언어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 학생의 고유한 학습 방식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학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 철학과 미국의 다양성이 만날 때 우리는 더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MIT 응용인지과학연구소 소장인 마이클 교수가 다가왔어요. 놀라운 발표였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이 있었군요. 당신의 방식은 수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함께 연구하지 않겠어요? MIT는 당신 같은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CNN,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은 저를 한국식 사고법과 미국 이민자의 열정이 결합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수학의 색을 보는 소녀, 교육계의 새로운 스타라는 헤드라인이 전국을 강타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색연필 소녀는 혁신적 수학자가 되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자 타일러 선생님조차 제게 사과하셨어요. 내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문제 풀이가 아니라 우리 교육 시스템의 한계였어.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MIT에서 전액 장학금 제안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부모님께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수아야, 아빠가 한국에서 전기 기술자였을 때 사람들은 내 실력을 인정해줬어. 하지만 미국에 와서는 내가 이제 그 한을 풀어줬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진정한 깨달음은 그날 밤 숙소에서 찾아왔어요. 할아버지의 한글 수학 노트를 펼쳐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이해했던 한글 문장들이 이제야 온전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수학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눈을 기르는 것이다.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색으로 세상을 그린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수아에게 너는 두 세계의 다리가 될 것이다. 한국의 정신으로 미국의 하늘을 날아오르거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한국의 딸이다. 미국의 교육 현장에서 한국의 교육혼으로 세상과 싸우고 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누구인지, 제가 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제 다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무기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MIT에서 받은 장학기금으로 저는 한국형 시각수학 교실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롱크스의 낙후된 학교에서였죠. 처음에는 10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수학을 어려워하던 다문화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나를 위한 수학이야. 라틴계 소녀 마리아는 처음으로 분수 개념을 이해한 후 기쁨에 차서 외쳤어요. 그전까지 그녀는 항상 수학 시간에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색깔로 분수를 표현하자 그녀의 눈이 밝아졌어요. 이제 보여요. 분수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전체 중에서 일부를 나타내는 거군요.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제이슨은 색깔로 구분된 패턴을 통해 처음으로 대수방정식을 풀어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그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한국어 숫자 세기도 배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들에게 한국어 숫자는 새로운 관점에서 수학을 바라보는 창문이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어로 숫자를 세면서 수학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쉽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수학적 사고도 함께 발전시키는 것 같았어요. 프로그램의 성공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3개월 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평균 30% 상승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수학을 재미있는 놀이, 색깔의 춤이라고 표현했어요. 교육청도 결국 제 기법을 공식 수업 프로그램에 반영했습니다. 수아리의 통합적 수학 접근법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저는 다른 교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도 진행했어요.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 그들은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교육 철학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학생들에게 단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답에 도달하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업 방식을 바꾼 교사들은 학생들의 참여도와 이해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어요. 마침내 MIT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캠퍼스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여기서 저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바꿀 연구를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할아버지의 노트 사본과 부모님의 사진을 걸어두었어요. 그들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이곳에서 나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연구할 거야. 특히 나처럼 다르게 생각하는 아이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아이들을 위해. 그것이 제 다짐이었습니다. 오늘 제 논문색 형태 통합수학교육법 다문화 교실에서의 적용이 세계적 학술지에 등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논문은 제가 개발한 교육 방법이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시각적 학습자, 이중언어 학습자, 그리고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큰 효과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한국 교육부에서도 이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번역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 교육대학에서는 제 연구를 교사 연수에 도입한다고 해요. 제 방법론이 역으로 한국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한국과 미국을 잇는 교육의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수아야,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12시간 간병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작은 한식당을 열어 본인의 꿈을 이루셨어요. 아버지도 이제 자신만의 작은 전기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셨죠. 동생 하나의 천식도 많이 호전되었고 그녀도 저를 따라 수학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제가 개발한 방식으로 공부하며 학교에서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브롱크스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와 수학을 동시에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중언어 수학교실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어 숫자와 개념을 가르치며 수학적 사고를 발달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실 벽에는 이런 문장이 한글과 영어로 함께 적혀 있어요. 우리는 숫자보다 마음을 먼저 배웁니다.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수학을 하세요. 아이들은 이 문구를 매일 읽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학을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특히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더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들도 저처럼 다름으로 인해 고통받았을 테니까요. 선생님, 저도 수학을 그림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한 소녀가 조심스레 물었을 때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어떤 것이든 좋아. 수학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제 수업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아이들은 다른 과목에서도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자랑스럽게 표현하죠.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교육의 모습입니다. 숫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존중하는 교육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MIT 연구팀과 함께 다중감각 통합 수학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색, 청각, 공감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각적 학습 스타일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수학 개념을 시각화하는 프로그램도 개발 중입니다. 학생들이 가상 공간 속에서 수학적 개념을 직접 체험하고 조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죠. 수화의 방식이 교육계에 가져온 혁신은 21세기 교육혁명의 시작입니다. MIT 응용인지과학연구소 소장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책임감도 함께 찾아와요. 저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제 저는 제 경험을 책으로 출간할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색깔로 보는 수학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제 방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책에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포함될 거예요. 책의 수익금은 모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할 겁니다. 저처럼 다름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가끔은 과거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 낡은 아파트에서 할아버지의 노트를 붙잡고 울던 밤들. 학교에서 조롱받던 순간들. 그 모든 어려움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신 부모님께 가장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정신과 미국의 기회가 만나 이루어진 제 성공은 온전히 그분들의 것이에요. 이제는 제가 그분들을 편하게 해드릴 차례입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간병인으로 일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버지도 밤새 배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생 하나의 천식 치료도 더 나은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단지 제 재능을 인정받은 것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성공 사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특별한 시각을 가진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요. 그들은 단지 그 다름을 표현할 기회와 그것을 인정해줄 누군가가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의 수학 성적이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혹시 그 아이가 다르게 생각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처럼 여러분의 아이도 세상을 바꿀 방식으로 수학을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의 노트에 어쩌면 우주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다름의 기회를 주세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테니까요. 한국의 교육 정신은 이제 미국 교실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색연필로 시작된 이 여정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